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9일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오후 2시 30분입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든 구덩이에 빠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판사 손에 달려 있습니다. 1심, 2심, 결국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2018년처럼 이재명 후보가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이하의 선고를 받을 것이냐, 여기에 그의 정치적 운명이 달려있고 민주당의 진로가 달려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기간 중에 형의 강제 입원 시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거짓말을 했는데 요거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거짓말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있었다, 이 정도는 봐줘야 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봐야 되고 중대성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 있는 사건이 하나는 대장동 사건이고 하나는 백현동 사건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을 때는 문재인 정권이었고 그 대법원 판사들 구성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권이 바뀌고 1년 뒤에는 대법원장이 또한 바뀝니다. 이런 분위기를 1심, 2심 대법관들이 민감하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안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그런 여론이나 권력 구조보다는 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두 가지 혐의 중에서 첫째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겁니다. 몰랐다고.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그게 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통하여 민간업자에게 3천억 원대의 특혜를 주었다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는 작년 10월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협박적 압력을 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검찰의 수사로서 허위 사실이 명백해졌다는 거죠. 서울중앙지검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 증언을 통해서 이 대표 발언이 명백하게 허위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전에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에는 골프도 같이 쳤다는 겁니다. 또 김 전 처장으로부터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대면 보고도 여러 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도 나왔잖아요. 같이 해외 여행 가서 같이 찍은 사진도 나왔잖아요.
김 전 처장 사망 후 논란이 일자 이 대표가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허위 발언을 고의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의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성이 명백하다는 겁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 성남지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 의원이 거짓말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감사원의 백현동 사업 감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벌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강제성이나 협박성 압박은 없었다. 오히려 성남시장이 재량권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통보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안은 정치적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법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유죄가 명백하고, 유죄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게 이건 징역형도 가능하죠 라고 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여기에 영향을 줄 정치적 사안으로는, 첫째는 검찰 수사는 막 거의 상당히 깔끔하게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이 약점을 노출시킬 것이냐 시키지 않을 것이냐에 달려 있죠. 민주당의 노림수는 김건희 여사를 표적으로 해가지고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현재로는 통과될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만은, 또 좌파 언론, 선동 언론을 앞세워 가지고 돌파구를 김건희, 국민의힘 4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쪽으로 옮겨서 이 쟁점을 흐리게 하는 거죠. 이 범죄 사실이 이게 진짜냐 거짓이냐라는 논쟁보다는 다른 흔히 좌익들을 잘 하는 논점 이동을 통해서 특히 김건희 여사에게 표적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거짓말을 했고 이재명도 거짓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등식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사실이 폭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다 감안하더라도, 첫째, 수사가 상당히 충실하게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4년 이상 많이 남아 있다는 것, 그리고 대법원의 분위기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 동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게 시작이고 훨씬 더 중대한 사안이 앞으로 속속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렇게 딱 종합을 해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가지고 약점과 장점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재명 의원은 이번에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다. 즉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또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되니까 일단 정치적으로는 결정적 타격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민주당 사정은 아마 복잡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민주당이 우선 당면한 2024년 국회의원 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치러낼 것이냐. 최악의 경우에 친 이재명 세력과 친 문재인 세력이 결별하고 당이 쪼개지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태를 알고도 이재명 의원을 대표로 뽑은 민주당이 아마 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실관계의 명확성, 그리고 판사들의 공정성, 그리고 국민들의 분별력이 걸려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이재명 의원이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스스로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라는 것은 이 거짓말이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재명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